친구들 안녕. 저녁 먹었어요? 그래도 전 나물이랑 그런 거 그냥 있는 걸로 먹었어요. 친구들 또 저녁 잘 챙겨 먹었는지 궁금하고 또 친구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친구들 마음보다 더 소중한 건 세상에 없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친구들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단 하나의 명품인데 거기 그 자체로 자부심을 가지세요. 뭐 명품들도 최소한 몇 개씩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가 얼마나 진귀한 거예요. 그렇게 늘 생각하시고 뭐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스스로 늘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비난하는 말이나 친구들한테 뭐 안 된다고 하는 말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믿고 이게 맞는 것 같다 하면 또 상대방한테 특별히 피해를 주거나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아니면 자기 소신껏 그렇게 추진력 있게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친구들 이렇게 만나게 된 이것도 진짜 많은 단계들이 있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그런 뭐 배우거나 이런 걸 좋아하니까 멘토를 찾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단계별로 겪어야 되는 그런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또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어떤 부분에 가면 뭐 너무 뭐 이성적인 느낌으로 오거나 그렇게 오고 또 함부로 말하거나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뭐 오히려 뭐 친구 하자고 다가오면 양반인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진짜 어떤 뭐 그런 뭐 성적인 부분의 놀이개 정도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뭐 전리품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많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지위나 권력이라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뭐 물리적으로도 포위하고 그렇게 뭐 뭐 압박 아닌 압박 같은 그런 상황들을 주면서 물론 협박도 하고 또 뭐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다 달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일부러 막 옆에 와가지고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나 은유법도 무슨 얘기인지 전 눈치가 빨라서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그리고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영성이 있으면 솔직히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른다고 말하는 게 전 더 웃겨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감각들이 되게 예민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캐치가 되는 편이거든요. 장난으로 제가 더듬이가 하나 더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예민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그런 느끼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르기도 하고 이렇게 한 사람도 보면 이렇게 딱 한 번에 딱 스캔이 전체적인 모습이 스캔이 되기도 하고 눈빛이나 비지시적인 언어 이런 것들도 다 읽어내거든요. 그래서 좀 뭐 사람을 믿거든요. 믿는데 이제 그런 뭐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시점에서는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 말과 행동을 다 이렇게 연관시켜서 짜르륵 펼치거든요. 컴퓨터 데이터처럼.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찾아가요. 물론 겪어보지 않고 선입견으로 판단하거나 뭐 누구한테 다른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나쁜 평가를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하진 않아요. 그냥 아 그랬어 이렇게 그냥 가볍게 흘리고 제가 그 사람을 겪어봤을 때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도 늦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한 한 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십거리 정도로 여기거나 그런 사람들은 제가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그런 거는 뭐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게 바라봐지진 않더라고요. 제가 사랑스러운 말을 나누고 이런 마음들을 나누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더 깊은 가치를 두고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그게 그런 반대적인 부분이라 조금 더 저한테는 그렇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튼 뭐 친구들이 그렇게 이뤄내고 싶고 추진력 있게 가고 싶은 부분들은 그냥 쭉 밀고 나가세요.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친구들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도 진짜 숱한 과정들이 많았는데 그냥 저는 이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은 그런 사람들 안에 있는 빛을 꺼낼 수 있다. 정말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살아있는 것들 이런 거 말고 진짜 마음 안에 깊은 내면으로부터 반짝반짝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저는 그 친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빛을 꺼내주고 싶었어요.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나 또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런 친구들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묻혀 있는 것 같다. 또 그런 잠재의식들 부분도 아직은 개발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영성도 뛰어나고 순수함이 있어서 개발하면 할수록 발굴되지 않는 광산과 같다. 정말 보석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런데 자꾸 안 된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어떤 주변에서 많이 꺾이는 그런 상황이나 슬픔들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마음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치유의 방법들을 늘 이야기하고 그런 감정들을 다 녹아내리게 해서 정말 말랑말랑한 감정을 갖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나누는 법도 늘 공부하지만 진짜 그런 근본적인 마음에 대한 그런 치유들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민하긴 한데 누가 그런 감정을 처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늘 이런 저의 날카로운 면과 현실 세계에서는 또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계속 충돌되는 면을 겪으면서 저도 되게 많이 괴롭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진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들이 저는 저건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그때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늘 1대100으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나한테는 정말 쉬운 일인데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들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인 것 같고 저것들이 가치 있는 일인가 저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느낀 건데 어른도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고 아이도 어른처럼 성숙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됐어요. 바라보고. 그래서 그냥 제가 농담처럼 100살까지는 다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쩌면 나이가 많아도 진짜 어린아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생에는 내가 어른이었을 수도 있고 또 이번 생에 내가 아기로 태어난 걸 수도 있고 우리가 윤회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돌고 돌면서 어떤 영혼과 어떤 몸으로 만났을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을 살다 보면 진짜 그런 꼭 겪어야 되는 그런 인연들은 반드시 겪게 되는 것 같고 또 이유 없이 끌리는 인연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전생으로부터 이어온 그런 인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심장이나 마음이 더 많이 반응하는 그런 인연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해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저는 그래도 되게 이성적인 편인데 때때로는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어떤 큰 흐름이 있기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큰 흐름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운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꿔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큰 바다를 항해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멋지게 운항할 수 있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선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키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그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내가 된다고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되는 그림을 그리고 뭐 제가 그때 뭐 확언하고 새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공증하는 것도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새기고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소망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친구들한테 응답을 꼭 해줄 거예요. 그런 뭐 시간차나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리고 늘 보면은 뭐 누가 미워졌다 이런 글들도 보는데, 그거는 친구들 마음이 아직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치유되지 않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친구 자체로도 이미 누구랑 비교 불가한 존재이고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그 자기 그런 사랑스러움을 바라봐야지 누구를 미워하고 그래요. 친구 에너지 아깝고 시간 낭비고 그렇게 뭐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세요.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안 좋은 마음을 품으면 스스로의 뇌가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진다. 이 부분을 늘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독을 품고 누가 잘못되기를 바라느냐. 굉장히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고 무지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화가 나 있어. 그럼 나만 부글부글하지. 내 몸이. 그래서 마음만 계속 두근거리고 뭐 이러한 안에 있는 장기들도 다 뭐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제각각 엉망일 텐데,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지. 이렇게 뭐 독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이, 사약을 마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스스로를 죽이고 싶으세요. 이미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멋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세요. 늘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스스로의 그런 존귀함을 보고,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인 만큼 상대방도 또 그런 존재다. 이런 걸 늘 기억하세요. 제가 이런 것들은 늘 얘기하는 바인데 어떤 뭐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하는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참 다른 사람들을 밥이라고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밥 달라고 징징거리고 그러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뭐 배가 많이 고프신가? 아직도 정신은 보릿고기에 계시나?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름다운 부인들도 다 계시는 것 같은데 또 따로 밥이 필요하신가 봐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었어요. 스스로 그렇게 채우고 외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진짜 그렇게 마음 안에 내면의 평화와 또 자기 마음 상태나 그렇게 스스로 성장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품으려고 하고 사랑을 품는다면 이 기본적인 마음으로도 상대한테 그렇게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그렇게 본능적인 데서 찾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사랑하고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진짜 매력으로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나는 이런 매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진짜 그런 뭐 뇌의 섹시함으로 어필하거나 몸의 섹시함으로 어필하거나 마음으로 하거나 그렇게 뭐 스스로 가진 매력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마음을 얻어야지 뭐 그런 힘이나 권력 뭐 그런 재물들로 얻어지는 마음이 영원한 거겠어요. 그리고 그런 뭐 허물과 같은 거 가져서 뭐 하겠어요. 뭐 마음을 얻지 못하면 허물을 가진 거랑 똑같은 걸 텐데, 그런 걸로 좋으세요? 그런 걸로 만족하세요? 저는 그런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사고방식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지고, 사람으로서 그런 이성적인 판단과 그런 본능적인 욕구들을 좀 통제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동물의 왕국에서 그냥 맨날 뭐 먼지 일으키면서 다니는 그런 동물들과 다를 바가 뭐 있겠나, 이런 생각이 되지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논의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다. 뭐 매력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떤 매력으로 다가오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매력이 없는 사람이 자꾸 밥만 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어떤 대표직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러기에 더 여념이 없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정책의 그런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또 향후 뭐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까지도 이렇게 쭉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고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에도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여유가 많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또 다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자기의 자식들, 뭐 부인들, 뭐 딸, 손주들한테도 그렇게 그래 너희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니까 사회에 나가서 아주 유익한 밥이 되어라. 누군가의 밥이 꼭꼭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린 다 누군가의 가족이에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누가 그렇게 희생양으로 됐을 때 자기 자신이 가장 모멸감을 느끼고 모욕스러울 것이고, 그 부모님은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또 형제들, 친척들 그렇게 뭐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런 영혼들이 많이 생겨나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시급한 거는 의식주의 문제 그런 거 같거든요. 사람의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런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최저임금 이런 부분을 생각해봐도 요즘에 밥값이 10,000원은 있어야 먹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보다는 아니 밥값보다는 최저임금이 높아야 되고,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정책이나 아니면 진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뭐 예산을 작성하고 그래도 연말에 막 예산 털기식으로 그렇게 막 우왕좌왕 그렇게 쏟아서 이런 거 터는 거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이 되어 돌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어제도 추천드린 그런 자본주의에서 국가의 역할이나 그렇게 나와 있는 영상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책들을 펼쳐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날카롭게 보고, 그런 잘못된 여론이나 그런 뭐 가짜 뉴스나 이런 거에 속지 않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사고력의 확장이나 뭐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는 부분들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여론에 이렇게 몰아가지 않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이 꼭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런 냉철한 판단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계약들을 하고, 그런데 그런 계약들 속에서도 날카롭게 보지 못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받는 피해가 얼마나 많아요. 뭐 전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상심해서 진짜 뭐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많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관계가 있어요. 마음의 자세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굳건하게 마음을 세우고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다 연결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는 마음들이 자꾸자꾸 연결이 되면 우리는 정말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연결이 되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의 힘이 모이고 하면 얼마나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친구들도 알잖아요. 그런 촛불의 염원들이나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랑과
선한 마음으로 가면 그런 힘은 정말 강력하다. 온 우주가 돕는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사랑의 마음이나 사사롭지 않고 그렇게 대의를 위하는 마음들은 어디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마음들은 사람들의 진심을 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돼요. 그러면 감동을 받으면 다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연결성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뜻을 세우면 온 우주가 돕는 게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리고 또 이번 생만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생까지 연결해 본다면 그런 선한 마음, 선한 행동들은 뭐 다음 생도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반드시 될 것이다. 늘 장기 계획을 세워서 멀리 보는 거예요. 내 생까지도 보고 또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까지도 다 보고 해서 멀리 보는 거예요. 제가 늘 전체적인 숲을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뭐 간장둥지처럼 요만한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큰 것들을 담아내겠어요. 마음 그릇이 커야지 담을 수 있죠. 그래서 마음 그릇을 키우고 지혜를 늘 갖추라고 하는 것도 지혜로워야 안목이 있고 안목이 있어야 정말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안목이 없으면 옆에 좋은 사람이 아무리 있어도 못 알아봐요. 왜냐면 눈뜬 장님인데 어떻게 봐. 그래서 늘 또 그런 높은 지위에 있거나 그런 분들은 덕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은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늘 있어요. 그래서 늘 덕의 향기가 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일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풍기는 아우라 자체가 달라요. 그런 선한 그런 기운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옆에만 가도 되게 좋은 기운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만의 아우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모두 그런 좋은 아우라를 가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책 읽어드릴게요. 무감각의 원인. 수감자들의 무감각이 일종의 방어 기제였다는 것 외에 여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 굶주림과 수면 부족이 이런 무감각 상태로 그들을 이끌었으며 수감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초조함이 이런 무감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수면 부족은 밤새 이와 벼룩 같은 것에 시달리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보건시설과 위생시설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이와 벼룩이 사람들로 꽉 찬 막사 안에서 무섭게 퍼져나갔다. 니코틴과 카페인 부족도 이런 무감각과 초조함의 원인이 되었다. 물질적인 요인 외에 정신적인 요인도 있었는데 그것은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열등의식에 시달렸다. 우리는 모두 과거에 대단한 사람이었거나 혹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찮은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 일반적인 수감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계층이 하락했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현상은 수용소라는 사회의 구조를 관찰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다른 수감자보다 우월한 수감자와 카포, 요리사, 군수 창고, 관리인, 보안대원은 대다수 사람들과는 달리 계층이 하락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상승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중 몇몇은 약간의 과대망상 증세까지도 보이기도 했다.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와 불평을 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몇 가지 방식으로 이것을 표현했는데 이것이 때로는 농담의 형태를 띠기도 했다. 예를 들면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한 카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상상해봐. 내가 알고 있기로 저 사람은 그 전에 큰 은행의 총재에 불과했거든. 그런데 지금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 얼마나 출세한 거야. 계층 하락한 대다수 사람들과 계층 상승한 소수의 사람들이 싸우게 되면 수용소에서는 음식을 나누어주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아주 많았다.
그 결과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일반적인 불안감에 이런 정신적 긴장이 가중되면 그 강도가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긴장이 종종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수감자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구타 장면을 목격해왔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스스로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충동이 커진다. 나 자신의 경우만 보더라도 배고프고 피곤한 상태에서 화가 나면 저절로 주먹을 불끈 쥐게 되는 때가 많았다. 나는 언제나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 있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화로에 불수용소에서 발진티푸스 환자를 위해 막사 안에 불을 피우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내가 보낸 시간 중에서 가장 목가적인 시간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헛소리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한밤중이었다. 나는 난로 앞에 몸을 쭉 펼치고 누워서는 슬쩍 해온 감자 몇 알을 역시 훔쳐온 숯불에 구워 먹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에는 한층 더 피로감을 느꼈으며 감각이 둔해지고 마음이 초조해졌다. 발진티푸스 환자 막사에서 의사라고 일하고 있을 때 나는 병으로 쓰러진 고참 관리인 대신 그가 하던 일을 맡게 되었다. 따라서 나에게는 막사를 항상 청결, 그런 상황에서도 청결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하게 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 막사 안에서 검열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수시로 행해지는 행위는 위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수감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었다. 환자들에게 음식이나 약 몇 알을 더 주는 것이 도움이 되려면 검열관은 복도 중간에 지푸라기가 떨어져 있지 않은지 이가 득실거리는 더럽고 다 떨어진 담요가 환자 발밑에 곱게 개어져 있는지에만 관심을 두었다. 수감자들의 운명, 그런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내가 빡빡 깎은 머리에서 모자를 잽싸게 벗는 것과 동시에 발꿈치에서 찰까닥 소리를 내면서 막사번호 V19 환자 52명, 간호사 2명, 의사 1명 이상 없음이라고 하면 그걸로 만족이었다. 그러고 나면 그들은 막사를 떠났다. 그러나 그들이 오기 전까지는 온다고 1시간보다 몇 시간씩 늦게 오거나 아예 안 올 때도 있었다. 나는 담요를 정리하고 침상에 떨어진 지푸라기를 줍고 침상에 누워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애써서 깨끗하게 해놓은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불쌍한 녀석들에게 소리를 질러대야만 했다.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에게서는 무감각 증세가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그들은 고함을 지르지 않으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조차 실패로 끝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그들을 때리지 않기 위해 엄청난 자제력을 발휘해야만 했다. 다른 사람이 무감각한 것을 보면 특히 그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면 걷잡을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또 잠재의식에 관한 책 읽을게요. 그리고 진짜 사람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진심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세요. 마음을 얻으면 그 후부터는 일사천리로 일들이 다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식적으로 하거나 그런 상투적인 방법들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될 거예요. 소망을 가슴에 새긴 방법. 공개 강연을 마친 뒤 베티라는 젊은 수강생이 나를 찾아왔다. 베티는 들떠서 말했다. 박사님 강연을 듣는 동안 아주 멋진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갑자기 현재의식은 지워지지 않는 펜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정 원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할수록 소망이 잠재의식에 강하게 새겨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잠재의식은 생각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더 바빠지겠죠? 제가 잘 이해한 거 맞나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마음에 자주 되새길수록 소망을 잠재의식에 더욱 선명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열정적인 베티의 모습을 보자 내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러자 베티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해봐야겠어요. 두 가지 바람이 있는데 각각 따로 생각하려고요. 그러면 잠재의식이 제일 나은 방법으로 소망을 이뤄주겠죠? 잠재의식이 그렇게 해줄 거라는 걸 알아요. 나는 베티에게 두 가지 바람이 무엇인지 물었다. 첫 번째 바람은 어머니와 함께 멕시코 여행을 가는 거예요. 늘 멕시코에 가고 싶어 하셨는데 아직 기회가 없었거든요. 두 번째 바람은요.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고 싶어요. 베티가 망설이다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잠재의식이 어떻게 바람을 들어줄지 지켜봅시다. 우리는 베티가 바람을 잠재의식에 어떻게 새겨야 할지 논의했다. 첫 번째 바람의 경우 베티는 여행 가방을 들고 비행기를 타 멕시코에 도착한 뒤 멕시코 아름다운 명소를 구경하는 모습을 어머니와 함께 그려보기로 했다. 베티와 어머니는 혼자 있든 둘이 있든 때를 가리지 않고 늘 다음 화건을 되새겼다. 무한한 지성이 부귀를 열어줍니다. 3주 후에 베티가 잔뜩 흥분한 채 사무실로 나를 찾아와 말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한 아이가 복권을 팔고 있길래 5장을 샀어요. 그날 밤 당첨자를 발표했는데 제가 산 복권 중 하나가 당첨된 게 아니겠어요? 무슨 경품을 탔는지 아시겠어요? 멕시코행 여행권 2장이요. 나는 농담처럼 말했다. 베티가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당첨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이상한 일 아닌가요? 아닙니다. 놀랍지만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은 이해할 수 있는 경지를 벗어난 방법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알거든요. 결과를 받아들이고 즐기세요. 두 번째 바람을 이루기 위해 베티는 현재의식이라는 펜으로 잠재의식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이뤄주는 화건을 적어 내려갔다. 몇 주 뒤 베티는 치과 진료를 받으러 갔다. 그날 치과의 마지막 환자가 베티였다. 멕시코 여행을 하고 싶다는 베티의 말을 들은 의사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멕시코 식당으로 베티를 데려갔다. 그날 이후 둘은 점점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나는 기쁜 마음으로 두루 결혼식 주례를 서주었다. 잠재의식의 놀라운 능력을 알아보는 통찰력을 지녔던 베티는 자신의 바람을 현실로 이루었다. 번영을 이루는 건전한 생각을 가슴에 품고 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소망을 이루고 기적을 일으키는 글쓰기. 해마다 새해 전야가 찾아오면 나는 매년 같은 사람들을 만나 새해맞이 화건을 한다. 이 모임에 참여하는 이들은 각각 자신이 원하는 소망을 종이에 써온다. 건강, 부, 사랑, 표현과 관련된 바람을 적는 것만 허용된다. 즉, 4가지 주제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소망이라면 어떤 내용을 써도 된다. 예를 들어 새해에 바라는 것이 오직 지혜뿐이라면 이는 표현과 관련된 소망으로 분류된다. 삶과 사랑, 진리와 아름다움, 깊은 내면의 불을 바깥으로 더 많이 풀어내고 싶다는 소망이기 때문이다. 소망을 적을 때는 친구나 친척을 위한 바람도 한 가지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친구나 친척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누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화로운 해결책을 소망합니다. 라고 적는 식이다. 참가자들이 소망을 다 적으면 그 종이를 모두 모아 하나의 봉투에 넣고 봉한다. 이 봉투는 모임에 참석한 이들 중 한 명이 집에 가져가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가 다음 새해 전야의 모임에 가져온다. 그리고 봉투를 열어 종이를 주인에게 돌려준다. 사람들은 1년 전 자신이 종이에 쓴 소망을 혼자 다시 읽어본다. 사람들은 지난 1년간 소망을 이룬 일들이 많은데 깜짝 놀란다. 한 남성이 내게 보여준 종이에는 아내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바람과 가족과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이 부분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생에서는 단 한 번 사는 생이잖아요. 그래서 뭐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이렇게 뭐 여가 시간을 보내고, 물론 혼자 있고 싶어서 보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혼자 지내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떤 업무가 너무 가중이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뭐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뭐 그런 소중한 사람들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제한적이다 이러면 너무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그런 에너지의 총량은 늘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쏟아버리면 소진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뭐 사람의 그런 인생 그래프를 보더라도 초반에 다 써버리면 나중에 힘들 수도 있고 또 하루 중에 우리가 가진 에너지 총량을 살펴봐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 우리 스스로가 짜야 될 때 또 누군가 짜줘야 될 때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한 그런 스케줄 관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무리한 일정이 있으면 반드시 뭐 음식을 먹어서 몸을 보완해주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이 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또 다음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신체가 피곤하고 하면 정신적인 부분에도 반드시 혼란이 올 거고 그런 또 마음과 몸은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다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무리하지 않는 일정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 저는 뭐 늘 야근한다고 해서 그런 업무의 진행이 잘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짧은 시간 안에 딱 추진력 있게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면 많이 그냥 뭐 일하기 싫어서 빈둥거리면서 시간 때우고 이러는 것보다는 단시간 안에 그렇게 뭐 효율적으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이런 탄력적인 결과들이 더 오히려 결과물로서는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뭐 퇴근 시간이 빨리 주어지거나 뭐 어떤 일들 때문에 뭐 하루 전날 뭐 반차만 쓰고 갈 수 있게 된다던가 이런 시간들은 너무 기다려지고 업무들도 오히려 신이 나서 하게 되고 그러면 업무 능률도 훨씬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 단순한 접근들만 해봐도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될지는 알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그런 선진국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짜 뭐 교육에 대해서도 뭐 특히 대학 등록금이나 이런 게 무료로 이루어지는 것도 많고 또 그런 국민의 행복 지수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 방향으로 늘 이끌어 가려고 하고 그런 게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런 뭐 특별하게 주어지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판공비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선진국이나 그렇게 배울 점들이 있는 나라에 가서 벤치마킹 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그러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 훨씬 유익하고 삶의 질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누가 나서서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한 것들은 실행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분들을 대표자로 뽑아서 그렇게 우리의 삶과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요. 종이에 소망을 적은 뒤 봉하는 이유는 신뢰와 확신을 갖고 잠재의식의 지혜에 전적으로 맡기기 위해서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듯 소망도 질서에 따라 실현되리라는 것을 안다. 이를 신성한 무관심이라 부른다. 모든 걸 잠재의식에 맡기고 관심을 거두면 늘 확언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신성한 무관심이란 확언을 글로 옮겼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할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생각과 상상은 진정한 부가 있는 곳을 알려준다. 특히 잠재의식은 복합적인 이득을 가져다 준다.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건 무엇이든 그보다 몇 배의 놀라운 결과물을 가져다 줄 것이다. 종이에 자신의 소망을 적어서 가지고 다녀라. 그 내용을 계속 되새기면서 잠재의식을 발동시키면 잠재의식은
결국 특별한 방식으로 소망을 실현해 줄 것이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지식을 쌓아라. 거기에 유독 눈에 띄는 직감이 발휘되는 것을 눈여겨보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상상하라. 마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를 현실에 구현할 것이다. 무언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 날이 갈수록 관심의 대상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그 대상에 집중하면서 모든 방면에서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게 핵심이다. 타인이 더 많은 부와 행복을 누리기를 바랄수록 더 많은 부를 끌어당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기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꿈을 이룰 것이다. 이루어지리라고 진심으로 믿고 확언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가 바로 신성한 무관심이다. 신성한 무관심을 실천하는 사람은 기적을 바라는 사람보다 더 자신감이 있으며 확신을 갖고 매사에 임한다. 그러니까 늘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국민들의 그런 생활이나 이렇게 밀접하게 가야 되는 이유는 사람의 일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쭉 살다가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러면 자신들의 삶이 없잖아요. 아기 키우고 학교 보내고 뭐 학원 늘 그런 입시나 이런 거에 시달리면서 사니까 학원비 대고 또 뭐 그런 사교육비로 전념하고 뭐 초등학생들도 뭐 8시, 9시 이렇게 돼야지 저녁에 귀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뭐 공부로 쭉 성공하거나 그럴 수 있는 확률도 또 정해져 있잖아요. 뭐 공부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뭐 예술, 다른 분야 이렇게 각각 다르니까. 근데 너무 공부 쪽으로만 가는데 또 그렇게 하고 대학을 가요. 근데 대학 등록금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또 대학 졸업하면 또 결혼하면 결혼 비용이랑 또 그런 뭐 자녀가 결혼하면 집 사준다고 그러면 부모님들은 진짜 무슨 완전 그런 나방되는 것 같아. 완전 자기의 삶은 없고 그냥 애들한테 다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어른들이 되게 짠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어른이 됐을 때는 부모님을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부모로서의 삶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서 한 사람의 남자로서 생애가 행복했을까? 여기에 관점을 두고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참 짠하다, 안쓰럽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겠어요. 뻔하듯 어려운 생활들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좋은 정책으로 바꿔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더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고 또 더 그렇게 진짜 그런 출발점들이 너무 열악해서 그렇게 뭐 자살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뭐 아까 보니까 뭐 새 모녀 10주년이 됐다고 하던데 그렇게 정말 열악한 사람이 없고 또 그렇게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사회적으로도 분명히 파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연결된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복지적인 혜택을 주고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아주 너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를 이끌어 줘야지 또 그런 소비로 연결이 되고 전체적인 경제 흐름에도 그렇게 또 선순환 구조를 미칠 수가 있고 그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밥 드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울고 있는 분들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청소년들 또 성인들 그런 취약계층들 또 전 세계적으로 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 보세요. 그걸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 게 정말 대표자로서 마음과 그런 나아가야 될 방향들은 아닌가 이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예쁘고 날씬하고 그런 사람을 다 바보로 여기고 늘 밥 먹을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 전체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데 관심을 더 둘까요? 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늘 생각해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바라보고
비판적인 시각을 우리 자신들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밥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친구들의 부인이나 그런 여동생들,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밥이 되라고 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 정말 강 큰 상을 드릴게요. 내면화에 치유할게요. 인생 후 후반기에 아동기 발달 과제의 자연적인 순환 외에도 단계들이 재생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 자녀 양육은 부모가 지닌 어린 시절의 발달상의 문제들을 다시 제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자녀들의 발달 단계에서 부모인 우리 자신에게 미해결된 발달상의 문제점과 어린 시절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는 종종 해가 되는 좋지 못한 부모 교육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나 치유받지 못한 성인 아이들이 일관성 있고 유능한 부모가 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다. 부모와 아이들의 갈등은 인생의 주기에서 가장 힘든 시간인 사춘기 시절에 절정에 달한다. 게다가 아이가 사춘기일 때 부모는 바로 그 미친 중년기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 이런 결합이 그리 좋은 그림이 아닌 것은 당연하다. 성인기 때 고통이나 정신적인 외상과 부닥치게 될 때마다 아동기 발달 단계들이 우리를 자극시킬 수 있다. 부모의 죽음은 우리 어린 시절의 문제들을 갑자기 끄집어낼 것이다.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주로 우리의 존재를 욕구 속으로 다시 밀어 넣어 버린다. 테니스의 말처럼 죽음 앞에서 우리는 마치 한밤중에 깨서는 말 못하고 울기만 하는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리는 것이다. 새로운 직장, 새 집, 결혼, 출산 등의 새로운 상황은 우리의 유아기적 욕구들을 자극할 수 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우리가 생애 처음에 보살핌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요약해보면 초기 아동기 단계는 성인으로서의 인생의 토대를 만들어준다.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성인 아이들은 이런 토대가 없다. 제1부에서 여러분은 발달상의 결핍된 욕구가 어떻게 당신의 인생에 유해한 결과들을 가져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만약 당신이 이런 해로운 패턴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어린 시절을 다시 고쳐야만 한다. 어린 시절을 고친다는 것은 우리의 상처를 슬퍼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 슬퍼하기는 우리가 신경증으로 회피해왔던 진짜 고통이다. 융은 이에 대해 잘 표현했다. 우리의 모든 신경증은 진정한 고통을 합법적으로 대체한 것이다. 원초적인 고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슬픔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나 유년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됨이라는 자아의식을 잃어버렸을 때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재경험하도록 요구한다. 정신적인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을 통해서 가능하며 그 작업은 고통스럽다. 이제 앞으로 장에서 원초적인 고통의 요소들과 4가지의 중요한 아동기 발달 단계마다 당신에게 필요한 돌봄 종류들을 설명하려고 한다. 각각의 단계에서는 연습 과제가 주어질 것이다. 당신이 현재 치료 중에 있다면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치료사의 허락을 받기 바란다. 물론 성인인 당신 자신을 마치 친절하고 현명한 마법사처럼 활용하면서 당신 혼자서 해낼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담당 치료사의 허락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각 발달 단계에 대한 묵상 연습이 있다. 이런 묵상들을 통해 성인인 당신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돌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책을 통해서 당신에게 제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당신 혼자서 이 과제들을 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은 당신 가까이에 있는 친구 중에 당신을 잘 배려하고 지지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후원자 그룹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런 연속 과제들이 절대로 당신이 지금 속해 있는 치료 그룹이나 치료들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신이 속해 있는 12그룹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런 작업들이 당신의 치료나 12단계의 치료를 더욱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당신이 현재 성폭행이나 심한 정신적 폭행의 희생자거나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다고 진단받은 적이 있거나 또는 당신 가족 중에서 정신적인 병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전문적인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 혹시 당신이 이 연습 과제들을 해나가면서 이상하거나 압도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즉시 그만두라. 그리고 늦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구하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늘 정말 고맙습니다. 예쁜 마음들 나눠주셔서 저는 항상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늘 사랑한다는 말로는, 고맙다는 말로는 너무너무 부족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표현을 잘 몰라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오늘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마음으로 안아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또 오늘도 친구들 엄청 많이 보고 싶어서 왔고 늘 보고 싶고 그래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또 이제 10시 됐네요. 또 잘 때는 좋은 생각, 좋은 기분, 긍정적인 생각하고 또 이루고 싶은 것들, 소망하는 것들 늘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저는 늘 사랑을 전하고 또 제가 생각하거나 이것들은 같이 나누면 좋겠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나눌게요. 그리고 저도 부족한 점들이 많으니까 친구들한테 늘 배우고 그럴게요. 그리고 늘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안아 하셔도 저는 사랑을 드릴게요. 더 큰 사랑을 드려서 그분들의 마음에도 사랑이 내려앉기를 그렇게 기도할게요. 늘 고맙습니다. 잘 때 모두 편안하게 잘 자요. 따뜻하게. 꿈도 꾸지 말고 꿀라잉. 안녕.